여러분께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친화 예산 분석 결과를 소개할 저는 세종연구실 소속 최성은 책임연구위원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다소 생소한 아동친화 예산을 설명드리기 위해 첫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세종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둘째, 아동친화 예산에 대한 개념과 분석 방법을 살펴보고요. 셋째, 세종시의 아동친화 예산 분석 후 찾아낸 중요한 연구 결과물과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세종시는 이에 못지않게 아동친화 도시로서의 그 특별한 위상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최초의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인증 도시이자 올해 1월에는 상위 단계 인증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한 협약 당사국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4대 원칙인 비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이 가능한 아동이 안녕한 도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결의안으로부터 탄생한 제도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10가지 구성 요소가 골고루 그 도시 안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중 구성 요소 6번째는 아동친화 예산으로도 불리는 아동 관련 예산 확보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심층적으로 다뤄볼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세종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해 그 예산을 분석함으로써 세종시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친화 예산이란 무엇일까요? 유니세프의 정의에 의하면 아동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주요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유니세프는 아동친화 도시 인증과 이행을 위한 업무 지침서의 기준에 따라 아동 예산 분석 방법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의 아동친화 예산 분석 결과는 어떨까요? 이제부터 유니세프의 아동예산 분석 지표에 맞춰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예산의 규모로 볼 때 세종시 아동친화 예산 규모는 20년 대비 21년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동 총예산, 총예산 대비 아동 1인당 예산액, 아동 총예산 대비 아동 1인당 예산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인증제에서 주목하는 예산 분석 결과는 바로 아동 예산 지수입니다. 이 아동 예산 지수가 100인 경우 만 18세 미만 시민에게 지출되는 예산과 만 18세 이상 시민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100을 초과하는 경우는 만 18세 미만 시민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더 크다는 것이죠. 세종시는 20년, 21년 모두 아동 예산 지수가 100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수치가 다소 감소되었으나 이것은 세종시 총인구 증가로 인한 지수 산출 요소의 변화와 감염병 위기에 따른 예산 조정, 사업 예산 축소 등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아동 관련 예산 규모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0년, 21년 모두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친화 예산 규모가 가장 크게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의 6개 내용 영역별 아동 관련 예산 분석 결과입니다. 20년, 21년 모두 교육환경 영역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여와 시민의식, 예산 규모가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세종시의 경우 타시도와는 달리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활용한 참여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보이지 않는 참여와 시민의식 관련 사업이 많은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 사업을 포함해서 아동 청소년 관련 참여와 시민의식 사업 예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과 보호 영역보다 증가한 규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유형별 아동 예산 구성 결과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직접 아동 예산 규모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전체 대상 예산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산 원천별로 분석한 결과 세종시 아동 친화 예산은 자체 재원 비중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습니다. 20년 자체 재원 예산에 비해 20년 자체 재원 결산의 규모가 다소 감소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자체 사업 집행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친화 예산 분석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수 집단 아동을 위한 예산 규모와 아동의 연령대별 예산이 고르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소수 집단 아동을 위한 일반 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0년 대비 21년 증가하였고요. 연령대별 분석 결과 세종시의 경우 영유아를 수혜 대상으로 포함하는 예산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나 비교적 아동 청소년기에 연령대별로 고른 예산의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사실 시정에 활용되는 예산 주머니는 일반 회계뿐만 아니라 특별 회계, 기금과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 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의 아동 친화도를 분석해 세종시가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 분석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 아동 친화 예산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과 예산 과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세종시는 자치분권 특별회계와 같이 타 지역과 차별적인 예산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그 해석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종시 아동 친화 예산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더불어 시민참여 예산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인증제도상의 아동친화 예산 분석 기준은 타 시도와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타 시도와의 비교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며 오늘의 연구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 도시 세종시의 계속될 발전을 응원합니다. 이상 최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